1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의 가격이 500원 언저리 쭉 반등에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또한 반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반등에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솔라나 20%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도지,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아발란체. 자, 반등이 쭉 하고 코인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악재를 쏟아붓고 나서 아무도 찾아보지 않을 때 역시 그들은 그렇게 시장을 통제하고 있죠. 시장에 나오는 이슈를 좀 보게 되면요. 암호화폐 숏 강제 청산 4.4억 달러, 가격 급등에 매수세 유입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숏 비트코인 선물 숏 포지션 청산 규모 9월 이후 최대이다. 재밌죠? 그렇기에 시장을 반대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술적 반등 국면에 들어갈 거다. 우리는 그 상황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지금의 상승은 찐 상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끝나지가 않았고요. 엄청난 고금리이고요. 경기 침체입니다.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급속도로 바뀐 것도 아니고요. SEC와 소송이 끝난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난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을 좀 지켜볼게요. 자, 지금 현재 딱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다? 비트코인이 2,600만 원 언저리를 딱 찍고 이때가 미국 금리 인상 4회입니다. 2018년 이때 시장이 아예 박살이 났었어요.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다 박살이 나고 몸소리 쳤었다. 근데 고작 이때는 금리 인상이 0.25% 4회, 연 4회였는데 시장이 박살났습니다. 금리 상단은 2.25에서 2.5% 고작. 지금은 0.75% 4회, 0.5% 1회였죠. 시장이 완전히 통각났어요. 자, 어쨌든 그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때 바닥이 350만원 부근을 찍어요. 대략 370만원, 350만원 부근을 딱 찍고 요때 1,500만원, 1,600만원까지 반등 나오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의 위치는 왜?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금리 인하권에 들어가서 코로나 락다운 때 제로 금리를 가고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있다 얼마 있다가 시장이 폭등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가 진짜 찐이고요. 이때까지 시간차가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 중단하게 되면 시장이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죠. 그 현재 초입 국면에 있고요. 얘는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번 달리면 코인 시장은 계속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필요합니다. 자, 확대를 조금만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죠. 금리 인상 4회 때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요. 2,600에서 300만원 중후반대까지.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자, 5개월 상승이 나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권으로 가다가 코로나 락다운 때 뻑 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달려나갔던 거예요. 이 관점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저는 이 기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국면. 자, 그래서 비트코인 대략 한 6천만 원 기준점일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자,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분할 매도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매수 유효하고요. 어느 기준점 들어가게 되면 매수는 더 이상 없어요. 왜? 기술적 반등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저는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차익 실현 구간이 어딜쯤일지 벌써 머리가 왁구를 짜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 반등 국면을 기다려야 한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반등 나오고 꺾였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가 중단,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금리 유지되다가 경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금리를 내릴 거예요. 이땐 시장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진짜 경기가 폭락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것 같으면 경기가 푹 꺼지겠죠. 이때 주식과 코인 시장, 채권 시장 다 싸그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연준의 천문학적인 통화 정침의 마지막 사이클, 제로와 양적 금리와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와 질적 완화가 시행되는 그 시스템. 자, 그게 연장선에서 나오리라 보고 있고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요. 물론 지금은 이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 물량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차익 실현하는 물량으로 다시 개수를 모아가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찐 패러다임의 큰 전환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준비해야 되고요. 다 여기서 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올라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빨리 담고 싶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은 떨어질 때,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모아가는 거고요. 지금도 아직은 유효합니다.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는 경계 시그널이에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 목적지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작 이거 하려고 투자한 게 아니죠? 떨어질 때 슬퍼하지 말고 올라갈 때 좋아하지 말아라. 그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인베이스 또한 5%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중요한 건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나고 10분의 1 토막 나고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거죠. 코인 시장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증시 대비해서 코인 시장은 FTX, 파산 테스트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DCG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미디어가 나오는 부분들이 해결이 나지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움직이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갑니다. 그리고 폭등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나머지는 끝까지 이 부분을 반드시 머릿속으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가격도 101.94 쭉 하락해 있어요. 3개월 기준. 그쵸? 3년으로 봐도 많이 하락해 있죠. 자, 10년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쵸? 한 요 정도에 있으니까 앞으로 79.12 저점이죠. 달러의 마지막 붉고 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달러의 마지막 불꽃이다. 왜? 이제 전세계 기득권이 누군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어렴풋이 또한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기득권의 위에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세계 글로벌 금융기관, 가계, 기업, 정부, 그 위에 바로 금융기관이 있다. 리플과 XRP가 뭐죠? 그 금융기관이 만들어낸 그런 다음 시스템의 문명의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SEC와의 소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달러의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또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나스닥 0.71, 다우 0.33, S&P 0.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를 좀 보고 가시죠. 비트코인 2달 만에 21,000달러 회복, 시총 1조를 돌파하였다. 자, 애플의 반토막도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토막도 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3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왜? 그들이 자본을 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에서 물가 3% 용인해야 한다. 연준의 물가 목표 2%는 현실성 떨어진다. 비판 고조가 나오고 있죠. 자, 미디어에서 또 이런 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국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만드는 디스토피아. 시나리오와 세 가지 요인. 주기영. 자, 볼게요.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디스토피아 시나리오가 그럴듯해서 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이다. 네 가지 상황과 이미지를 공유했다. 자, 볼게요. 첫째,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비관론자들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관론자가 아니고 이게 팩트입니다. 물가 상승을 급등시켜가지고 경제 파이를 축소시켜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고 현재 실물 경제를 박살시켜서 메타와 가상경제로 이동시키는, 그러면서 CBDC와 전체 코인과 NFT와 블록체인과 4차 산업, 양적인 경제 성장에서 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기는 회복하지 못하고 물가는 다시 한번 치솟는다. 맞습니다. 물가는 지금 다시 꺾이지만 어느 기준점에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상승을 시키겠죠.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기는 달러 기반의 세계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기반의 달러의 주인이 다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세상을 부셔버리는 거다. 자, 두 번째, 세계 3차 대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전쟁이 일어나곤 했다. 1, 2차 세계대전 모두 대규모 불황과 경제 공황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힘은 예전 같지 않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도전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내부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국가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세력도 등장할 수 있다. 점점 커지는 갈등 요인이 작은 말차례에 의해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역사는 보여줬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만들었고요. 현재 대만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접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기존 시스템을 부셔나가는 연장선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질병. 자, 어제 제약바이오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붕괴이다. 사회적 붕괴는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경제적 복잡성의 상실, 정부의 몰락, 폭력의 증가로 특징이 이어지는 인간 사회의 몰락을 의미한다. 레이 달리오, 세계적인 헤지펀드, 자, 브리츠월드 소시에티의 바로 세계적인 투자자이죠. 강대국이 쇠락할 때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으로 내전이 발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 역병, 기근, 경제 붕괴, 대량 이주 등으로 사회적 붕괴가 발생하고 정부의 몰락이 가속화한다. 자, 제가 보였던 부분은 기사는 다 나머지 다 참고할 만한 부분이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비트코인화이다. 비트코인화, 하이퍼 비트코인제이션, 하이퍼 비트코인제이션.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기본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위기, 전쟁, 사회적 붕괴가 발생을 하면 기존 시스템은 무기력해진다. 정답이죠. 기존 시스템을 부셔버리는 거죠. 국경을 초월해 검열을 피할 수 있고 발행량이 한정돼 가치가 보존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세계 경제 통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대규모 비트코인화이다. 비트코인 현상. 이렇게 될 경우 금이 아날로그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화폐로 누려왔던 위상을 비트코인이 디지털 세상에서 누리는 디지털 골드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자, 그러면서 가상자산 테란노에서 여의도로 이동한다. 증권형 토큰 시장 선점을 준비한다. 이미 시장은 이 세상을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국 이달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KB, 신한, 키움, 연내 플랫폼 출시 계획이다. 시장은 이미 다가오는 세상을 인프라를 깔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비트코인, 하이퍼 비트코이제이션. 사실 디지털 금 명명될 수가 있겠죠. 크리스 라슨이 이런 말을 했죠. XRP, 사실 디지털 금이다. 이 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설정돼서 먼저 퍼져나가겠죠. XRP가 1000억 개로 한정되어 있는 100만 분의 1로 한정되어 있는 그 모습, 마지막에 주인공이라는, 끝판왕이라는,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 의미 또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튀면 안 되겠죠. 가격을 눌러놔야죠. FTX도 부셔놓고요. 그러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겠죠. 오히려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그들은 인프라를 깔고 열심히 모아갑니다. 점유율을, 코인 시장의 점유율을 99%까지 확장해 놓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은 들어올 겁니다. 올라올 때. 이 공식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자산 무시는 컴퓨터 대신 종이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B&A 멜론뱅크의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정말 진리인 말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대신에 종이를 고집한다. 종이에서 0과 1로 모든 것들은 바뀌어 나갑니다. 이걸로 우리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거다.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B&A 멜론의 로빈 빈스 CEO는 4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술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그러나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00% 옵니다.
만일 그런 미래가 찾아올 경우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보다 폭넓은 디지털 자산은 공감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자산 세계를 무시하는 것을 50년 전 종이를 고집하며 컴퓨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수탁인에 비유하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B&I 멜론은 디지털 자산 공간에 이미 진입한 대형 전통 금융기관들 가운데 하나이다. 리플과 또한 무관하지 않죠.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방송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 나오니까 혹시나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기준 5천만 원, 6천만 원 기준점이다. 그 기준점에서 차익 실현 기준점을 보셔라. 분할로서. 자, 그래서 지금 상승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목표 가격은 이 시장의 100배 이상, 200배 이상의 상승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차익 실현한 물량 또한 결국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리플의 정책 책임자 수잔 프라이드먼이죠. 2023년 상식적인 암호화 정책 탄생을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잔 프리드먼은 올해 호의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정책 책임자인 수잔 프라이드먼은 정치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식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텔라우르트의 인터뷰에서 초기 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를 나올 수 있는 노력을 밝혔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는 수잔 프라이드먼에 따르면 암호화 규제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와 대화를 늘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화가 2년 전보다 더 정교해졌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솔루션을 추진하는 의회 지도자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입법 솔루션을 옹호하는 의회 양쪽의 통로 양쪽의 지도자가 있으며 암호화에 대한 대화는 2년 전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 수잔 프라이드먼, 자, 보자고요. 리플 등 과거 2020년, 2021년 리플 등 업계 기업들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설립하였죠. 자, 업계 기업들, 리플이 대표에 서서 업계 기업들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설립을 해서 영국의 CBDC 도입을 추진한다.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들은 비영리단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설립 발표했다. 영국에 거점을 두며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채택을 추진해간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은 영국에서 CBDC가 되는 디지털 파운드 채택을 권장하는 비영리단체, 리플사에서는 정책 부분의 책임자인 수잔 프리드먼이 동재단의 이사 회원으로 참가한다. 자,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죠?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오겠어요. 수잔 프라이드먼이. 프라이드먼은 우리는 디지털 파운드단과 협력하여 디지털 파운드의 디자인과 구현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 재단은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영국의 목표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존 디튼 변호사가 SEC와 리플의 소송은 합의 후에는 항소 없을 것. 미국의 변호사 존 디튼,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SEC와 리플의 소송은 약식 판결을 진행하는 아나니나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합의가 이뤄진 후에는 배심원 재판과 항소가 불가할 전망이다. 합의가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리플, 중앙은행의 90%가 CBDC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돈 찍는 인쇄기라고 언급을 드렸죠? 차세대 디지털 물질을 찍는 인쇄기입니다. 리플은 중앙은행의 90%가 현재 적극적으로 자체 CBDC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CBDC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회사는 XRP 레저가 중앙은행의 고유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IMF는 한때 110개 이상의 중앙은행이 CBDC 개발의 한 단계에 있거나 다른 단계에 있다고 확인했지만 블록체인 결제에서는 리플은 최근 보고서에서 CBDC, The Future of Fiat, 피아트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90%는 통화의 디지털 버전 유동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종이에서 주식이건 간에 채권이건 간에 아니면 돈이었던 간에 다 종이였죠. 이게 뭘로 바뀌어 나간다? 0과 1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B&A 멜론 뱅크의 CEO의 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기술적 반등 초입에 있고요. 진짜 찐 상승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상승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